안녕하세요. 자미안 프랜차이즈 대표 김지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학원 쪽으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그 부분이 피부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하는 일인데, 피부 국가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원에서 저희가 수업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제 독학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피부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거에 도전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국가 자격증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세부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부 과제들을 오늘 한 그 방송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피부 국가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볼 때 1과제부터 3과제까지가 있는데 그 1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외관 세팅에 대한 정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세팅이 따로 규칙이 정해져 있거나 어떻게 하시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세팅만 하면 되긴 하지만 감독관들이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또 위생점수에서 감점이 되지 않는 그런 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할 때 전수를 해드리는 저희만의 위생적인 정리법이 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일과제 외관 세팅에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시험장에서 위생점수에 감점이 되지 않으면서 깔끔하면서도 편리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관 세팅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외관 세팅을 할 때 이제 가장 기준으로 삼는 거는 수행과제 순서별로 엉키지 않게, 동선이 엉키지 않게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외관 세팅법도 1과제의 순서, 수행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외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1과제 실기시험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칠판에 간단하게 어떤 과제들이 진행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제에는 글씨는 못 써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1과제는 처음에 먼저 이제 실기시험이 딱 시작이 되면 먼저 제일 첫 번으로는 고객 관리 차트를 작성을 해요. 요거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차트에다가 내가 이제 정답을 적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외관 세팅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제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요건 다음에 또 다시 요거 내용에 따로 이제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클렌징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클렌징 15분. 그리고 눈썹 정리 5분. 다음에 디클렌징 10분. 그 다음이 매뉴얼 테크닉 15분. 그 다음에 크림팩 10분. 7번이 마스크. 여기가 20분. 자, 이렇게 1과제가 이렇게 돼서 총 수행 시간은 뭐 준비 시간, 뭐 위생 점검 시간 이런 걸 빼고 제외한 1시간 25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되기는 해요. 막 여럿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중간에 이제 감독관들의 전달 사항이 이제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조금 더 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가로 안에 있는 시간들의 90%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셔서 수행을 해주셔야만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시간보다 1초라도 오버가 되면 빵점 처리가 됩니다. 빵점 처리. 그래서 절대로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관건이고, 만약에 반대로 90%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 90%의 시간보다 먼저 끝나버렸다. 그래도 감점이 됩니다. 근데 먼저 끝나는 건 감점 처리지만 오버가 되는 거는 이제 미작으로 처리가 돼서 빵점 처리가 된다라는 점, 그거를 꼭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외건 세팅에 필요한 정보들로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4번 디클렌징 관리에서는 여기에서는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이제 우리가 디클렌징을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내가 그날 시험에 나한테 어떤 것이, 우리 그 시험 보는 그 시간대에 어떤 과제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4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 아하, 그 다음에 스크럽, 고마쥐, 요거 4개 중에 한 가지가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마스크가 이제 석고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 모델링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맞게끔 외건 세팅을 할 거예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막 제품을 여기서 꺼냈다 저기서 꺼냈다 하면은 정신사나워 보일 수도 있고, 시험을 치르시는 분도 너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방법대로 순서대로 이제 배치를 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제 수행 순서에 맞게끔 우리가 동선이 헷갈리지 않고, 또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헷갈려서 막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과제 순서에 맞게 이제 화장품을 진열하는 법을 저희는 이제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시험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외건이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 외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맨 위에서부터 첫 번째 1단, 2단, 3단이라고 보고, 첫 번째 단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번 첫 번째 단에 화장품을 진열을 해볼 건데요. 진열을 하기에 앞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 외건, 자기한테 주어진 이 외건에 소타올을, 하얀색 소타올을 외건의 바닥 면적 사이즈에 맞게끔 접어서 하얗게 깔아주셔야 돼요. 회색 외건에 회색 바닥이 안 보이게, 하얀 면이 보이게 이 수건으로, 이 위생 점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매듭이 있잖아요. 수건에 매듭이 있는데 이 매듭 부분이 밑으로 깔리도록, 감독관이 보실 수 없도록 이제 매듭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접어서 외건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막 삐져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가져간 소타올이 외건보다 아주 살짝 가로폭이 넓다라고 한다면 이쪽 면이 감독이 볼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감독이 보이는 면 쪽은 딱 저스트로 맞춰주시고 뒤쪽으로 여유가 되게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강사님이 하신 것처럼 저렇게 접어서 안으로 말아 넣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사이즈가 딱 맞도록 깔끔하게 1단, 2단, 3단에 다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요런 바구니 보통 이제 피부 국가 자격증 재료를 시험 재료를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요런 바구니를 외건의 가장 나랑 먼 쪽, 자, 이 외건이 이렇게 있으면 손잡이가 내 쪽에 오는 거예요. 손잡이가 저쪽 반대가 아니라 손잡이가 있는 쪽이 내 바로 옆. 여기가 나의 위치. 요렇게 놓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위치. 저 구석, 모서리에 반대되는 모서리에 바구니를 딱 맞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 안에다가 우리가 일과제에 사용할 화장품을 진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저기다가 하면은 이제 정신없으니까 여기서 세팅을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시는 위치에서 보이게끔 하니까 거꾸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제 외건에 바구니를 세팅을 했고요. 바구니 안에 이제 화장품들을 진열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방향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반대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모든 그 세부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 손소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손소독제, 이렇게 에탄올 손소독제를 제일 나와 가까운 자리에 세팅을 합니다. 1번. 얘는 이제 수시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1과제에서 모든 과제의 마지막에 사용을 하게 되는 토너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거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DM으로 질문을 주신 게 화장품의 그 로고 부분이 꼭 앞으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수험자가 보기 좋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게 토너인지 뭔지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이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로고 부분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세팅 방법으로 하시면 절대 글자를 확인하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크림팩 할 때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건성인지 중성인지 지성인지. 그래서 위치로 기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건 헷갈리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너가 이제 그 다음 번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놓고요. 자, 이제 과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과제가 클렌징이었어요. 클렌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눈과 입술의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리무버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클렌징 로션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클렌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렌징 로션을 여기 토너의 뒤에다가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눈썹 정리인데 눈썹 정리 때는 사실 제품이 알로에 겔이 들어가는데 손소독제와 알로에 겔을 쓰지만 알로에 겔은 그때 1과제에서는 그때 한 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메인 자리에다가 양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끄트머리에다가 밀 거예요. 알로에 겔은 한 번 아주 콩알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 구석 자리로 밀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 겔은 지금 생략을 하고, 자, 세 번째 딥클렌징이 들어가죠. 딥클렌징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고마지, 스크럽, 효소, 아하. 그 중에서 효소와 아하는 여기 자 보시면 요거 아하고요. 요게 효소예요. 효소 파우더. 요런 애들은 대부분 어떤 회사든 이렇게 키 작은 아이들로 나와요. 조그만 아이들이 만약에 뒤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꺼내기도 힘들고 막 이거 꺼내다가 앞에 거 다 무너지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요거는 키 작은 아이들은 사용하기 쉽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내가 꺼내기 쉽게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딥클렌징 스크럽과 고마지는 이렇게 저희 거는 이제 튜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는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뒤쪽으로 2줄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 번째 과제가 완료가 됐어요. 그쵸?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매뉴얼 테크닉이겠죠. 그럼 매뉴얼 테크닉 때는 무슨 제품이 필요하다? 마사지 크림이에요. 매뉴얼 테크닉이 뭐냐? 난 지금 그 단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뉴얼 테크닉을 흔히 우리가 마사지라고 부르는 그 동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사지 크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사지 크림을 딥클렌징 뒤로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자, 매뉴얼 테크닉이 끝나면 우리가 크림팩을 이제 발라주게 되는데요. 크림팩은 피부 타입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건, 중. 그래서 번성, 중성, 지성. 뭐 이거는 순서는 자기가 정해도 되고 그냥 외우실 거면 정해서 중건지 이렇게 외우시든 뭐 내가 편한 대로 외워서 3가지를 다음 줄에다가 놓습니다. 그럼 크림팩까지 완료가 됐죠? 그 다음 과제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 과제 마스크가 남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알로에겔을 옆구리로 좀 빼놓는다고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엑스트라니까. 자, 그거 전에 크림팩을 사용할 때 우리가 립앤아이 크림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스크 때도 립앤아이 크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키 작은 아이기 때문에 맨 앞에 키 작은 아이 크림 립앤아이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요 아주 비중이 적은 콩알만큼밖에 안 쓰는 애는 여기로 뺄 거예요. 자, 여기로 뺐어요. 수딩겔. 자, 그 다음에 마스크에서 석고 때 사용하는 석고 베이스 크림 요거를 그 뒤에다가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과제의 모든 과제가 끝나면 우리가 이 1과제의 수행 순서는 샵에서 고객님을 응대하는 순서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다 끝나면 가장 마지막에 뭐 해드려요? 얼굴에 영양크림을 발라드리고 자외선까지 발라드리겠죠. 근데 이제 시험에는 선은 없어요. 선은 없고 영양크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과제의 가장 마지막이 이 끄트머리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장품은 전부 배치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바구니에 하나 더 배치를 하실 게 있어요. 약국에 가시면 이 200cc짜리 물병이 팔아요. 공물병. 이 물병을 사셔다가 여기 클렌징 뒤에 맨 뒤에 여기 공간 남는 데 있죠? 여기다가 물병 물 가득 담아서 놔요. 이 물을 언제 쓰냐? 효소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스크럽 때도 쓰고 그 다음에 고마지 때도 쓰고 또 석고나 모델링 할 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작은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00ml 충분한 걸로 이제 담아서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하면 바구니 안에 있는 제품이 세팅이 끝나요. 엄청 깔끔하죠? 네. 저희 제품이 또 워낙 깔끔해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간혹 뭐 마사지 크림이나 영양 크림 같은 것들 이렇게 열어서 오픈하는 제품들이 막 있어요. 이런 거 사실 시험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세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외건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세팅한 바구니를 외건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단에 또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먼저 이 제품들을 그냥 손에다가 막 짜서 바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굉장히 위생 점수도 많이 보고 실제로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서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연필꽂이를 하나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문구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하겠죠. 요 밖에 이제 뭘 세팅할지 여기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장 큰 칸, 이 큰 삼각형 라인에 저희는 이제 브러쉬를 꽂아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수험생 지참 목록에는 2개로 개수가 되어 있지만 그 지참 목록 맨 끝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실기 시험에서 요구한 그 수행 내용에 그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는 요거 개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시험장에 가실 때 한 5개 정도
충분히 이렇게 세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비닐 같은 거는 뺏기고 이제 넣으셔야 돼요. 요거 놓으실 때 저는 적셔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막 물이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물에 적셔서 꼭 짜서 물기가 있는 상태로 하셔야 모든 제품 바를 때 조금 더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게 이제 완전 바삭바삭 마른 상태로 가져가지 마시고 물기가 이제 촉촉하게 적신 상태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브러쉬를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칸에는 우리 모델링이나 석고 그리고 크림팩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런 플라스틱 스파츌라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과제 마스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스파츌라고, 그 다음에 요 작은 스파츌라도 원래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그 기준 표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거가 의외로 사용 용도가 많습니다. 사용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면 쓰고 밑에 내렸다가 또 꺼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또 간혹 그런 것들을 감독관 분들이 보셨을 때 위생점수에서 좀 깨끗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세 개 가져가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제 수행할 때는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파츌라 칸이고요. 자, 마지막 한 칸은 뭘 넣을 거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 과제가 고객 차트 빼고 클렌징 다음에 관리가 눈썹 정리가 있어요. 눈썹 정리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자, 눈썹 정리할 때 요거 눈썹 브러쉬, 그 다음에 가위 놓고, 그 다음에 쪽집게는 안에다 넣으면 꺼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눈썹 정리하는 칼, 이렇게 하면 요 도구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흰 바구니 옆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앞쪽 공간에는 유리볼 이렇게 소 사이즈 유리볼을 이렇게 엎어 놓으시는데, 원래 이제 그 목록에는 3개로 되어 있지만 3개 가지고 택도 없어요. 우리 일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유리볼 개수로 따졌을 때 9개면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8개에서 9개 정도 가져가시면 좋고, 이거 추가가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막 탑처럼 쌓아서 가지고 가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높게 쌓다가 뭐 외건 움직이고 하다가 쓰러져서 깨지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큰일이죠. 시험장에서 와장창창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도구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8개나 9개면 요 정도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줄로 세팅을 해서 엎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단에 필요한 그 2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알코올 솜통과 물 솜통이 돼요. 그래서 그 알코올 솜통 2개 다 아주 수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다 이런 건 없는데, 저희는 저쪽 멀리 쪽에 알코올 솜통을 넣고 나랑 가까운 쪽에 물 솜통을 배치를 해요. 그 이유는 여기다가 저희가 미리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빙을 할 때 필요한 면봉을 여기다가 숨겨 갖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간혹 따로 이렇게 뭐 핀셋이나 그 다음에 면봉을 꽂아 놓는 그 양주장 같은 거? 그거 사용해서 이제 면봉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외건에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솜이 이렇게 있어요. 열십자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10장을 들어서 면봉 6개를 숨겨놓고 그 10장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갑니다. 물솜이나 알코올솜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득 채워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나 가득 채워서 가져가신다고 욕심내다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배불뚝이 이거 안 돼요. 뚜껑이 완벽하게 닫혀지는 양 안에서 가득 채워 가시는데, 과제 수행하다가 이제 이 과제 넘어갈 때 모자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지퍼백에다가 준비 따로 해서
1과제에서 2과제 넘어갈 때 채워 넣으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득 채우면은 1과제는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 끝으로 배치를 시켜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타이머 사용하실 거면 타이머는 여기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 소리가 나지 않는 타이머를 여기에다가 놓고 내가 보면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세팅 끝입니다. 자, 이제 1단 세팅은 첫 번째 층의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단, 중간 단에 세팅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단에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나의 쪽에 가까운 쪽, 이쪽으로는 이런 직사각형의 각 티슈를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말씀들이 많이 하시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요거를 하얀색 A4 용지로 감싸서 갔어요. 깔끔해 보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뭐 시험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점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냥 가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요란한 거 말고 최대한 무늬가 없는 각티슈로 잘 고르셔서 가져가시면 더 보기에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학원에 지금 요게 있어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요란한 거 말고 깔끔한 걸로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옆자리에 눈썹 정리할 때도 사용하고 모든 과제에 온타올, 냉타올을 올리는 용으로 사용하는 쟁반 뭐 하얀색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투명한 것도 있어요. 요거를 그 옆에 세우게 됩니다. 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1과제의 마지막인 마스크 석고가루랑 모델링 가루, 이게 색깔이 불분명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같이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느 게 석고고 어느 게 모델링인지. 그런데 거기 시험장에 모델링, 석고 이렇게 적어 가실 수 없어요. 나만의 분별력으로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제 아시죠? 이게 약간의 미세한 색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자 차이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를 넣어 가시는데 포인트는 내 모델 얼굴 사이즈에 맞게끔 정확한 정량을 담아 가시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여유 있게 가져가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잘 용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만드셔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란히 놓아주시고 그때 사용하는 고무볼을 모자 씌워 넣듯이 한쪽에 그냥 뭐 원하시는데 한쪽에다가 그냥 모자를 씌워 놔주시면 돼요. 저렇게 씌워 놔주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고무볼이 조금 큰 사이즈예요. 저희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으로 저희는 해면 바구니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지천 목록에는 해면 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도 나는 찝찝해, 이거에서도 감점될까봐 찝찝해 하시면 해면 볼을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볼 대신에 바구니를 쓰고도 많은 분들을 원패스를 시킨 이력이 있는 대단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요 바구니에다가 해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가요.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 볼에 물이 찰랑찰랑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면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비위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안 쓰고 요걸로 세팅을 해드리는데 찝찝하시면 이걸로 가져가세요. 그 지천 목록에 있는 건 해면 볼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걸 하신다고 불합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방식대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여기 바구니를 저 끝에 배치를 하는데 이 안에 해면을 저희는 한 20개 정도 넉넉히 세팅을 해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가장 마지막 칸에 효소나 석고 마스크를 할 때 사용하는 거즈를 가져갈 거예요.
자, 거즈를 가져가는데 일단 요거 배치하고 제가 거즈 설명드릴게요. 자, 거즈는 이제 어떤 재료 세트를 사셨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 세팅이 되어 있는 구성품도 있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약국에서 7.5 곱하기 7.5 사이즈로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요런 사이즈거든요. 보통 요런 사이즈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반을 잘라요. 아이고. 자, 반을 가지고 자, 반을 깔끔하게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면 이게 2장이 된 거죠. 이 2장이 한 세트예요. 한 사람한테 이 2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가져가냐? 깔끔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요 사이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하면은 요 사이즈 2개가 한 쌍. 그래서 효소할 때 한 번, 석고할 때 한 번. 그래서 요게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요 한 쌍이 2개.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넣냐? 요런 지퍼백을 잘 구해보세요. 요 사이즈. 여기 딱 쏙 들어가게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마른 상태로 넣으시는 게 아니고 적셔서 촉촉하게 적셔서 물 뚝뚝 안 떨어지고 꾹 짜서 적신 거즈를 한 쌍의 거즈를 넣고 자, 과제에서 효소도 나오고 석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2봉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봉지를 저기 해면 바구니 맨 뒤에다가 안 보이게 잘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깔끔해요. 그쵸? 저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막 물송통에다가 막 넣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솜도 사용할 거 많기 때문에 부족해요. 저걸로 자리 차지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는 저기다가 세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일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타올 4장과 냉타올 3장이 필요해요. 나머지 온타올 2장은 이과제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총 온타올 6장과 냉타올 3장이 필요해서 스포가 9장이 필요한데 9장 중에 온장고에 들어가는 건 6장, 냉타올, 온장고에 안 들어가는 냉타올은 3장. 그래서 3장을 2단 2층에다가, 외건 2층에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저희는 모든 게 깔끔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냉스포를 접어서 지퍼백 하나에 3개를 같이 뭉탱이로 넣으셔도 되는데, 손도 오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 과제 수행하다가 막 다른 거 꺼내다가 옆에 멀쩡한 하얀 수건에다가 막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지퍼백당 하나의 냉타올을 준비하게끔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3개를 요렇게 해서 3개를 깔끔하게 가운데 칸에다가 요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럼 깔끔하죠. 그래서 냉타올이 만약에 디클렌징에서 아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안 써요. 2개만 써야 돼. 하나는 남아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디클렌징에서 아하가 과제가 나왔고 크림팩과 마지막 석고나 모델링 때 냉타올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저 3개가 외건에 남아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냉타올은 그렇게 사용처가 그렇기 때문에 3장을 다 쓸 수도 있고 1장은 그대로 외건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2단 세팅이 끝났고요. 여기에 2단 2층에 옆면에다가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뭐 솜 사용한 거, 면봉 사용한 거 이런 것들 있죠? 티슈 사용한 거 요거를 여기 2단에 흐물흐물한 위생봉투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빳빳한 지퍼백 탄탄한 거를 사용을 하며 테이프도 강력한 박스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투명한 걸로. 그러니까 약하게 막 이게 얇은 거 있죠. 스카치 테이프 얇은 거 이런 거 안 쓰고 이렇게 넓은 걸로 튼튼하게 해요. 왜냐면 과제 수행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많이들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막 들려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빳빳한 지퍼백과 이거를 힘을 이겨줄 수 있는 튼튼한 박스 테이프로 두 번째 칸에다가 옆면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요거는 1과제 때 사용하시고 바로 버리시고 2과제 때는 2과제용 쓰레기통을 따로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끝! 3단만 남았어요, 이제. 자, 이제 1단 세팅과 2단 세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3단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3단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3단 관리를 잘 못해서 위생 점수가 굉장히 감점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제품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3단 관리를 3단층의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위생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들이 위생 점수를 되게 많이 봐요. 왜냐면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들 초보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력들은 연습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그 채점을 많이 하냐? 수험생의 태도, 그리고 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과제를 수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과제에만 급급하고 3단 바구니나 3단 그 층에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불합격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강생분들한테 3단 바구니나 세 번째 단의 그 관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층은 간단해요. 1층과 2층에서 사용했던 재료들을 버리는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이제 유리볼 보세요. 유리볼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온타올, 냉타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바로 요 흰 바구니. 흰 바구니를 제일 앞쪽에다가 놓을게요. 네, 저기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두시고 저기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사용하고 3단 바구니에 버리고, 또 사용하고 3단 바구니에 버리고. 이게 쓴 거 여기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 안에 이제 유리볼들 버리고 온타올 버리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통 있죠? 요 통 쌍둥이 아이를 하나를 같이 준비를 하셔서 이거를 밑에다가 놓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용이 되면 이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다가 비치를 하겠습니다. 바구니 안에 저렇게 놓고, 내가 만약에 스파츌라를 썼어. 그럼 휙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저 연필꽂이에다가 꽂아서, 깔끔하게 꽂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면을 매 과제 때 해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면을 버릴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면 버리는 바구니를 오른쪽에다가 비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얼마나 잘 차곡차곡 깔끔하게 버려주시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1과제에 대한 외관 세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외관 세팅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뭐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원패스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카데미로서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자로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국가 자격 시험은 애매한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이런 행동이 허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관 세팅 오늘 올라간 영상 안에서 내가 요거는 요렇게 바꿔도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피부 국가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희가 창업 전문 아카데미다 보니까 창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뷰티 쪽에서 궁금하신 거는 뭐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을 바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컨텐츠로 해서 제작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가장 첫 길, 피부 국가 자격증 실기시험에 가장 처음으로 아셔야 되는 외관 세팅 한번 배워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